여러분, 잠시 핸드폰을 켜고 뉴스 피드를 한번 훑어보세요. 10년 만의 기회다.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 이 주식 내일 상한가 간다. 온갖 자극적인 썸네일과 화려한 그래프들이 여러분의 시선을 강탈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경제 데이터와 투자 정보를 손에 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정보는 넘쳐나는데 왜 정작 내 통장의 잔고는 늘 그대로일까요? 아니, 오히려 잘못된 정보에 휩쓸려 소중한 종잣돈을 잃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 팀 하포드의 데이터 디텍티브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왜 똑똑한 사람들조차 엉터리 통계와 가짜 뉴스에 속아 넘어가는지,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 이 데이터의 정글에서 어떻게 진실이라는 황금을 찾아내는지 말이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읽는 새로운 눈, 즉 부자의 레이더를 장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에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는 데이터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읽기 때문입니다. 책의 저자는 가장 먼저 당신의 감정을 살피라고 조언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뉴스를 봤을 때 가슴이 웅장해지거나 혹은 불안해서 미칠 것 같다면 이미 여러분은 객관성을 잃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집값이 폭등한다는 뉴스를 봅니다. 무주택자는 분노와 조급함을 느끼며 무리하게 연끌을 하고 유주택자는 안도감을 느끼며 더 오를 거라 확신하죠. 같은 데이터인데 감정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문해력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동기화된 추론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믿고 싶은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그에 맞는 근거만 수집하는 것이죠. 내가 산 주식이 오를 거라고 믿고 싶으면 긍정적인 뉴스만 클릭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본능을 거슬러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개인적인 경험과 통계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주변도 다 그렇던데? 라며 자신의 좁은 경험을 세상의 전부로 착각하곤 합니다. 친구가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서 코인 시장 전체가 호황인 것은 아닙니다. 저자는 이를 새의 눈과 벌레의 눈에 비유합니다. 통계라는 거대한 숲을 보는 새의 눈도 필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디테일을 보는 벌레의 눈도 필요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물가 상승률 숫자와 내가 마트에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진짜 고수들은 이 두 가지를 결합합니다. 정부의 공식 통계 데이터를 확인하되 직접 임장을 다니며 현장의 분위기를 살핍니다. 데이터만 믿고 투자하는 사람은 현실 감각이 없고 감만 믿고 투자하는 사람은 큰 흐름을 놓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치우쳐 있나요? 세 번째, 아름다운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요즘 유튜브나 투자 보고서를 보면 그래프들이 정말 예쁩니다. 세련된 디자인, 화려한 색감.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정보가 아름다울수록 비판적인 사고는 마비된다고요. Y축의 단위를 조작해서 별것 아닌 상승을 폭등처럼 보이게 만들거나 불리한 기간을 쏙 빼고 보여주는 식입니다. 디자인이 세련될수록 이 그래프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가를 더 집요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은 네 번째 원칙인 생존자 편향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항상 성공한 사람들의 데이터만 봅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수백억 부자, 주식 천재들 말이죠. 하지만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했다가 망한 수만 명의 데이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망한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데이터로 남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 쉬워 보이고 나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부자가 되려면 보이는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패의 무덤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셜록 홈즈가 짖지 않은 개를 단서로 삼았듯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함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호기심입니다. 너무 뻔한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호기심 대신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내 의견과 다른 데이터가 나오면 화를 내거나 무시하죠. 하지만 부자들은 다릅니다. 내 생각과 다른 데이터가 나왔을 때 내가 틀렸나? 라고 생각하기보다 이건 왜 이러지? 흥미로운데? 라고 반응합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언제든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유연함. 그것이 복잡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제 한국 시장으로 돌아와 봅시다. 삼성전자가 바닥이라는데 지금 살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이제 여러분은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삼성전자를 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긍정적인 뉴스만 찾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건 일시적 조정일까? 대세 하락일까? 전문가의 화려한 차트에 현혹되지 말고 Y축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곡소리만 듣지 말고 전체 거래량 통계를 함께 보세요. 우리는 모두 데이터 탐정이 되어야 합니다. 범인은 바로 편향과 감정입니다. 이 범인들을 잡아내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산은 계속해서 도둑맞을 것입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숫자를 의심하고 그 이면을 파헤치세요. 티마포드는 말합니다. 통계는 우리를 속이려는 마술이 아니라 어두운 방을 비추는 촛불이라고요. 단지 우리가 그 촛불을 잘못 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촛불로 여러분의 불을 향한 길을 밝히세요. 오늘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 내 감정 상태를 먼저 점검하세요. 흥분 상태라면 멈추세요. 둘째, 화려한 그래프나 썸네일에 속지 말고 출처와 맥락을 확인하세요. 셋째, 성공담보다 실패담에서 배우세요. 생존자 편향을 경계하세요. 이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부자를 만들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을 멍청한 투자자로 남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지 않는 투자를 계속하다 보면 승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니까요. 여러분은 최근 어떤 뉴스나 정보에 혹해서 마음이 흔들리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한 가짜 정보나 감정적 투자의 실수를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실패 데이터가 모이면 더 단단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데이터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사람만이 부의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현명한 데이터 탐정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IQ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끄고 냉철한 머리로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